안녕하세요. 부동산 하면 박 대표입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 얼마 전에 개업한 대표님이 계세요. 오늘 그 대표님이랑 집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장을 포함해 중개업을 한 지 한 8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 손님을 모시고 집 봤던 생각도 나고 손님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워했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대표님을 보면서 처음 중개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 뿐만 아니라 저같이 중개업을 한 지 몇 년 되신 분들도 공동중개 시 주의할 점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 약속입니다. 시간 약속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시간 약속이라 하면 손님들께 몇 시에 집을 보기로 했으면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춰 집을 봐야 합니다. 공동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집 앞에 있는데 갑자기 집 보기로 한 부동산에서 손님이 안 온다고 집 보기 몇 분 전에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손님과 약속을 하면 사전에 미리 손님 일정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동중개하는 대표님께 미리 고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제가 손님을 모시고 집을 보는데 제 물건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저는 손님께 최대한 좋은 물건을 소개하는 게 중개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물건보다 가격이 더 저렴한 물건이 있어 그 물건지 대표님과 집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손님과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그 대표님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화 중이거나 바빠서 그런가 했어요. 제 물건을 먼저 보여주면서 중간중간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도 결국 통화가 안 되었어요. 그땐 정말 멘붕이었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저희 손님께 지금까지 본 물건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물어보니 손님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물건을 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추운 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집 앞에서 덜덜 떨면서 기다리는데 얼마나 손님에게 미안하던지요. 결국 다른 날 그 집을 보기로 하고 헤어졌어요. 나중에 그 손님에게 맞는 더 좋은 물건을 소개해드려 계약은 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와 한 약속은 깜빡 잊고 스크린 골프장에 가서 제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차더라고요. 중개업의 기본 중에 기본은 시간 약속임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명함 작업 또는 집주인과 아는 척 하지 않기입니다. 가끔 집을 보러 가면 물건지 부동산이 따로 있는데 집주인분들이 저에게 어느 부동산에서 왔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사정에 대해서 위주할, 고주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명함을 달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님이 달라고 명함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 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건지 부동산 대표님께 물어보고 연락 주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작은 지역이라 공동중개로 같이 집을 보러 가면 손님 부동산에서 임대인과 안면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끔 나이 많으신 대표님들은 꼭 집주인분들에게 아는 척 하실 때가 있는데 그 상황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중개로 집을 볼 경우 내가 물건지일 때는 내 물건지에 집중하고 내가 손님지일 경우에는 내 손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본인 손님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손님지는 손님만, 물건지는 물건지 손님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본인 손님만 생각하지 말라니 무슨 뜻일까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손님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손님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중개업을 하는 부동산 대표님들입니다. 간혹 공동중개로 계약을 할 경우 유독 자기 손님만 챙기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 손님을 챙기는 건 나쁜 건 아니지요.
이해되는 상식선에서는요. 그런데 상식선을 넘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대표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다음에는 그 대표님과는 같이 공동중개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본인 손님이 중요한 만큼 상대 부동산 손님도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계약서 작성 시 물건지 부동산 대표님을 존중하기입니다. 공동중개를 하다 보면 상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부동산 중개업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 또는 본인 손님을 너무 챙기려는 대표님들은 다른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식으로 참견하는 대표님이 있습니다. 부동산 대표님들마다 자신만의 계약 진행 방식이 있는데요. 공동중개할 때는 물건지 부동산 대표님이 계약서 작성을 하니 심각한 중개사고가 일어날 것이 아니라면 물건지 부동산 사장님께 맡기는 게 맞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보 공인중개사일 때는 공동중개로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 오시면 미리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뽑아서 그 대표님께 수정할 사항이 없는지 여쭤봤어요. 초보 중개사일 때는 자신이 없거나 모를 때는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초보 공인중개사일 때는 공동중개를 하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니 공동중개하는 대표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같이 보험 물건이 접수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이 공동중개로 집을 본 후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우리 부동산에도 물건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욱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집을 본 부동산 대표님께 그 물건이 우리 사무실에도 나왔다는 걸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공동중개로 본 이 집을 우리 손님이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같이 집을 본 부동산 대표님과 계약을 한다. 2번, 나에게도 물건이 접수가 되었으니 양타를 한다. 즉, 내가 계약을 진행한다.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물론 나에게 물건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양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공동중개로 같이 본 경우에는 아무리 나에게 물건이 접수되었다고 해도 함께 본 부동산과 공동중개로 계약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오해 사지 않고 인근 부동산 대표님들께 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부동산의 가장 큰 고객은 바로 부동산 대표님인 걸 잊지 마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고객의 행복을 중개하는 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